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의 화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4명을 한 명씩 불러서 망신을 주었고 탄핵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안을 처리하여 현직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도 지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며 지난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에서의 문제를 탄핵 사유로 제기한 서영교, 최강욱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고소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검사들이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크게 반발했던 지난주 분위기가 후반부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탄핵보다는 윤석열 탄핵이 더 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조기 퇴진을 유도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급하게 태세를 전환한 이유는 이재명의 2가지 재판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 문제로 기소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성태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북 송금도 큰 사법 위기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재명이 직면한 2가지 재판이 더 급합니다.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9월 6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한 달 후인 10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10월 초에 나오면 선거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거의 끝나가고 김명수 시절에 배치된 판사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 상황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직 있는 판사들이 물러나고 대법관도 교체되고 있어서 법원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규정대로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내에 진행된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이 10월 초에, 2심은 내년 1월 초, 3심은 내년 4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다 지킨다고 해도 3월경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8에서 9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재명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지만 선거법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서 본인도 탄핵 국면을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8월 18일에 당대표직에 연임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이 대권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청원에 130만 명이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그녀의 모친 최원순 씨를 비롯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 여러 현안과 관련된 인물 2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청래가 있는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지난 주말에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어제 열린 장외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탄핵 국면에 들어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좌파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최상명 특검법 관련 집회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박찬대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야당 패널들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정식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는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며 노골적으로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 역시 탄핵 정국이 조성되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는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도 급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며 더욱 탄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조국당과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종북 성향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라며 대통령을 급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이재명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피켓을 들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강력히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위증 교사 사건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민주당은 434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동에 착수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탄핵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명분거리를 오히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 논란, 댓글팀 운용 등 여러 의혹들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민주당이 받아먹기 좋은 모양새입니다. 영부인이 국정 개입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한다 등의 의혹들이 민주당에게 탄핵 정국을 조성할 근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의혹들이 서로 제기되면서 민주당에게 탄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나서 누가 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당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분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분당 상태가 이어지면서 탄핵 정국이 형성되면 지금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탄핵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나면 108명이 똘똘 뭉칠 보장이 없습니다. 탄핵 정국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조정되고 탄핵 소추 표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탄핵 정국이 되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탄핵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최상명 특검법입니다.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잡아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다른 계획인 플랜 B를 시작했습니다. 플랜 B는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상명 특검법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특검이 시작되지만 상설 특검법을 사용하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법으로 탄핵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창설된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할 때마다 따로 법안을 만들 필요 없이 상설로 특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원래 상설 특검을 하려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데 우세합니다. 지금 국회 규칙을 변경하여 국회 추천 4명의 구성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이었지만 이를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면 법무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3명이 남게 되어 4대3의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은 최상병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져 창설 특검법을 이용하여 특검을 실시하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실시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현재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특검 요청안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법적 위기가 실제로 다가오면서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상설특검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플랜 B입니다. 전민주당 대표들도 이재명을 직접 겨냥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재명을 탄압하려는 집단이 모여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과거 법적 문제로 재판 중이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화나가 전 민간 대표는 최근 세미나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며 민주당의 지속적인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했습니다. 자꾸 사과하라 하는 것과 일본에 대한 단일 선동을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김병주 의원은 한미일 동맹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거기에 입을 걸어물고 국민들 앞에서 이게 어떻게 정신이 나간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과 관련하여 과거에 한국이 전쟁 중일 때 일본이 한국의 물자를 지원했었다. 지금은 극복해야 할 시기인데 민주당은 보복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일 선동을 하고 중국에 대해선 소리도 못 낸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화물을 보면서 중국이 16세 이하의 수많은 처녀들을 1년에 몇만 명씩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환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악플을 달고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속국이었던 역사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앞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판하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상황을 이화가 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서 대만도 중국도 좋다는 이재명의 발언을 세상이 세상 같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베트남 측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과거의 일을 왜 다루느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도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난징대 학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난징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통해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특히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큰일이 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명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부모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 오롯이 가해자를 공격하며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전 대표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와서 정말 민주당 정신이 살아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언급하며 대표님, 민주당을 살려주세요라는 댓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